자, 오늘은 기말고사 예상 문제, 이제 6회죠? 6회요. 자, 얘는 어디 있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알죠? 알죠?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집에 뭐죠? 교사용에 실려 있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공식이다 생각하고 외워주세요. 여기 나오는 공식들 다 외워주시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다른 문제집 할 때 좀 더 풀게 될 거고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세요. 1번부터 볼까요? 자, 육면체가 아닌 거, 육면체 다 알죠? 사각뿔대, 이죠? 사각형이 위아래 두 개 있고, 이죠? 옆에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 육면체. 사각기둥, 마찬가지죠.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런 게 사각기둥이죠. 정육면체도 사각기둥이고, 그죠? 오각뿔, 오각뿔이면 어떻게 돼? 밑에 밑면이 오각형이 있고, 옆면이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옆면이 5개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얘도 육면체가 된다니죠. 알겠죠? 육각기둥은 그렇지. 육각기둥이면 육각형이 있고 밑에도 육각형이 있고 그죠? 요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옆에 있는 면만 해도 6개란 말이죠. 위아래까지 하면 육각기둥은 8면체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면의 개수를 따져주는 거죠. 직육면체, 정육면체, 오각뿔, 육각기둥 이런 거는 대강의 모양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2번 다면체하고 그 옆면. 다면체하고 그 옆면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찾는 거예요. 자, 정사각뿔. 뿔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정사각뿔. 뿔이면 옆면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옆면이 삼각형으로 생겼다. 이죠? 옆면이 삼각형. 그래서 뿔은 옆면이 다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죠? 그래서, 육각뿔도 마찬가지고, 삼각뿔도 마찬가지고,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다. 알겠죠? 기둥은 뭐 생겼지? 그렇지. 삼각기둥이니까 위아래 삼각형이고, 그죠? 옆면은 뭐다? 그렇지.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그죠? 직사각형이 생긴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얘도 직사각형. 뿔대는 그렇지. 사다리꼴이죠. 뿔대는 어떤 뿔대도 마찬가지죠. 삼각뿔대를 예를 들어보면 위아래 있는 삼각형이 모양이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른데 옆면은 이렇게 이죠. 옆면은 사다리꼴이 생긴다. 평행하고 그죠? 알겠죠? 그래서 뿔대 옆면은 다 사다리꼴이다. 뿔의 옆면은 전부 다 삼각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뭔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다면체 꼭지점 개수. 자, 꼭지점 개수죠. 삼각기둥 하면 조금 아까도 그려봤지만, 이죠? 삼각기둥 이렇게 생겼잖아. 꼭지점이 몇 개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래서 삼각기둥의 꼭지점은 6개. 직육면체 꼭지점? 직육면체 알죠?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직육면체 8개. 오각뿔은? 오각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래서 오각형이 있고요. 이제 아까도 한번 그려봤나요? 그 꼭지점 하나 있어서 이렇게 다 연결한 거죠.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다? 그렇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각뿔도 꼭지점이 6개다. 그러니까 답은 그렇지. 답은 나왔죠. 2번이 8개라서 1번, 3번이 6개니까 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 삼각뿔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삼각뿔대는 있죠? 삼각기둥. 여기 있군요. 삼각뿔대. 그래서 삼각뿔대 위아래 밑면이 2개 있지만 이 2개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뿔이었는데 위에 작은 뿔을 잘라내고, 이죠? 잘라내고 남은 그게 뿔대다, 이죠? 그래서 삼각뿔대도 꼭지점이 기둥하고 똑같아. 그래서 뿔대하고 기둥하고는 꼭지점 개수는 항상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기억을 해 두시죠. 사각형이 중간에 하나 있다 치고 알겠죠?
위에 정삼각형 4개 붙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정삼각형 4개 붙어 있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알겠죠? 그래서 정팔면체 꼭지점 6개. 지금 답은 2번이고요. 얘는 8개니까, 이죠?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 구하는 문제. 그려서 확인해 주세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겨냥도라 그러죠. 자, 정사면체는 그렇지. 정삼각형 3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3개가 붙어 있는, 알겠죠? 그래서 정삼각형 3개가 붙어 있는 삼각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뿔이고 모서리가 몇 개다? 그렇지. 모서리가 아랫부분에 3개 있고 윗부분에 옆에 3개 있고 그래서 모서리 6개다. 알겠죠? 자, 정20면체, 정4면체, 그리고 정8면체. 알겠죠? 정8면체. 이렇게 3개는 면이 정삼각형으로 생겼다. 그죠? 정4면체도 정삼각형으로 생겼고 정20면체, 정8면체도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다. 정 12면체 꼭지점. 12면체는 뭐죠? 뭘로 생겼다? 정오각형으로 생겼죠?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오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정오각형이 몇 개가 붙어? 몇 개가 붙어? 3개가 붙어요. 있죠? 알겠죠? 그래서 정오각형 3개가 붙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죠? 정오각형 3개가 붙어서 한 꼭지점에 3개씩 모이는 거죠. 한 꼭지점에 5개씩 모이는 거는 20면체밖에 없어요. 알죠? 알겠죠? 정 20면체가 5개가 모이는 거지만 정 20면체는 얘가 정 삼각형이고요. 정 오각형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5개씩 모이는 건 맞지만 정오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라서 답은 4번이다. 정 12면체는 한 꼭지점에 오각형이 3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 정팔면체 모서리 아까 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죠? 12개.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정육면체 다 알죠? 그래서 모서리 하면 위에 4개, 옆에도 4개, 밑에도 4개 해서 12개. 둘 다 모서리 개수가 12개다. 자, 정다면체는 특별히 외워두세요. 그래서 저번에 쇼츠에도 한번 올렸는데 정다면체 공식들 완전히 외워서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자, 얘도 정다면체죠. 뭐다? 정육면체다. 정육면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접을 줄 알아야 돼. 안 되면 실제로 접어보세요. A, B, C, N 요거죠. 그래서 A, B, C, N하고 어떻게 되는 거? A, B, C, N하고 평행한 거. 접어서 이죠. 지금 A, B, C, N을 밑에다 두고 이렇게 접어 올리고 갖다 붙이고 했을 때 뚜껑이 되는 거. 평행한 거 찾아주는 거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뚜껑이 어디가 될까? 이걸 자꾸만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서 잘 찾아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위에 쓰고 얘는 이쪽에 갖다 붙고 얘가 뚜껑이 돼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LEJK 얘가 뚜껑이 되는 거다. 접으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밑에다 놓고 접으면 얘가 이쪽에 올라가서 쓰고요. 얘는 이쪽에 올라가서 쓰고요. 얘는 이쪽에 올라가서 쓰고 얘는 이쪽에 올라가서 쓰고 얘가 뚜껑을 덮어주는 거죠. 뚜껑 되는 거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요걸 밑면이라고 했을 때 뚜껑이 얘가 되더라. 이렇게 찾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LEJK 알겠죠? LEJK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접어보세요. 알겠죠? 자꾸 접어보면 몇 번 접어보면 이런 감각이 생겨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접어보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 옳은 거 찾으래.
자, 원뿔대 전개도에서 옆면, 원뿔대 전개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원뿔대 전개도는 특별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알죠? 그래서 부채꼴에서 원래 부채꼴이죠. 그런데 요만큼 잘려져 나간 요게 이죠? 원뿔 옆면이죠. 원뿔 옆면. 자, 원뿔대 미안. 원뿔대 옆면이고요. 그래서 사다리꼴이 아니라 요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이 잘려져 나간 부채꼴의 일부분이다. 사다리꼴이 아니다. 알겠죠? 자, 반원의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하면 자, 반원이 있어요. 자, 반원이 있는데 지름을 회전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뭐가 생겨? 구가 생긴다. 반원이라고 해서 반구가 생기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구가 아니라 구가 생긴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죠. 자,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생긴다? 그렇지. 원이 생긴다. 이해가죠? 자,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원뿔대가 이렇게 생긴 게 원뿔대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항상 뭐가 생긴다? 요렇게 얘는 사다리꼴이 생긴다. 원뿔대는. 알겠죠? 요 파란 사각형.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하면 그죠? 직각삼각형 회전하면 뭐 생긴다?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하면 뭐가 생겨? 그렇지. 원뿔이 생긴다. 그런데 이 한 변이 빗변이 되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면 어떻게 된다? 원뿔이 아니라 이제 원뿔 두 개 잘라붙인 조금 이상한 이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뿔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뿔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한 변인데 빗변은 빼고 있죠. 빗변을 빼고 회전시키면 원뿔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은 아니다. 있죠? 항상은 아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되는 거는 지금 3번이 답이다. 자, 7번이에요. 7번. 자, 얘는 뭐 구하는 거야? 건널비 구하는 거네, 있죠? 건널비 어떻게 구해? 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부터 해보자. 요 길이가 6이죠? 6 곱하기 5 나누기 2.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약분하면 3이니까 15죠. 얘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옆면 4개. 그래서 15 곱하기 4. 15 곱하기 4 하면 얼마지? 60이다. 요거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옆에. 뭐다? 6, 8에 48. 48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알겠죠? 48이 4개. 48이 4개면 얼마지? 4, 8에 32, 4, 4, 16, 192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안 한 거, 요 밑에 하나 있죠? 6, 6에 36. 그래서 36이 하나가 더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더해주면 돼. 60하고, 192하고, 36하고 더해주면, 건널비 전체가 되는 거다. 각각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얼마지? 192랑 있죠. 60하고 36 더하면 96이고 있죠. 그래서 288이 답이 되겠다. 알겠죠? 그냥 순서대로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자, 9번이에요. 자, 부채꼴을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거예요.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죠. 자, 원뿔이 어떻게 생겼다? 밑면이 반지름이 4고 얘가 모선이죠. 모선의 길이가 12. 반지름 4.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전개도는 부채꼴이죠. 펼치면 부채꼴하고 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이 반지름이 얼마다? 그렇지. 반지름이 4다. 자, 모선의 길이가 여기가 모선의 길이죠. 여기가 10이다. 요 부채꼴 중심각 x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라는 이죠. x를 구하는 문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2파이 r 반지름이 10이니까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x 해주면 되고요.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이 원둘레랑 같은 거죠. 원둘레 2파이 r 해서 8파이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원둘레가 8파이다.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파이는 둘 다 없어지고요. 파이는 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11로 약분하면 2 되고 11로 약분하면 30 되고 2로 약분하면 15. 그래서 15분의 x가 8이고요. x는 그러면 15 곱하기 8 해주면 되겠네. 이죠? 15 곱하기 8 하면 5, 8에 40, 8일은 8, 120이 되겠군요. 그래서 12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전개도랑 이죠? 겨냥도랑 전부 다 그려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겨냥도 그리고 그거 이용해서 전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이잖아. 한 줄밖에 안 돼. 이죠?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이 원 둘레하고 똑같다. 그거 식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림만 잘 이해해주면 부채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자, 직육면체죠. 직육면체는 우리가 기둥이라 그러죠. 사각기둥이에요. 그런데 물을 기울여서 물이 흘러 넘친 거죠. 기울여서 흘러 넘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이니까 부피 구하는 건데 남아있는 요 진한색 요 입체도형이 이름이 삼각뿔이다. 기억해 두세요. 보면 삼각뿔이죠. 잘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이 삼각뿔에서 밑면은 어디로 할까요? 그 밑면을 잘 정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밑면을 지금 요 삼각형 알겠죠? 요 삼각형으로 하면 그죠? 직육면체라서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죠.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6이고요. 그래서 이 밑면 넓이가 13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고요. 자, 얘가 밑면이면 높이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이니까. 그래서 높이는 14가 된다.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기둥 부피죠. 뿔의 부피는 어떻게 돼? 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해준다. 자, 양은 부피인데 얘는 지금 뿔이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공식 꼭 기억해 두세요. 공식만 알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답이다. 약분해서 이제 계산하면 끝이죠. 약분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3이 6이니까 6이랑 약분하고 결국은 13 곱하기 14 하면 되겠군요. 13 곱하기 14 해서 3, 4, 12, 3일은 3. 그 다음에 4, 1, 18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군요. 그죠? 이해 가죠? 자, 뿔이다. 잘 생각해 주세요. 9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죠? 대부분 수학 문제가 그렇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알겠죠? 자꾸 해봐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자, 학생들의 키예요. 키. 명진이네 반. 자, 요렇게 읽는데, 그래서 152, 153, 154. 그 얘기 알겠죠? 160, 180, 182. 그 182가 제일 큰 거죠? 키가 엄청 크네. 182면이죠. 152는 제일 작은 사람이죠. 152. 30cm 차이가 나는데, 이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그냥 세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2, 153, 154, 156, 157, 158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명. 그래서 150대가 6명. 그죠? 160대는 7명. 170대는 5명, 180대는 3명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몇 명이야? 21명이군요. 21명이다. 자, 한 줄로 세워서 딱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중앙값이라 그래요. 중앙값.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야. 딱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인지 찾는 거야. 그게 중앙값이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세우면, 이죠? 전체 21명이니까, 어떻게? 10명, 10명 하고, 11번째 서 있는 학생이 가운데 있는 학생이다. 자, 11번째, 여기 6명, 7, 8, 9, 10, 11번. 166이죠? 166. 166이 11번째 있는 학생의 키다. 딱 가운데 있는, 일렬로 세우면 딱 가운데 있는, 알겠죠? 그렇게. 자, 12번 도수분포표죠. 전체 다 더해서 40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하면 얼마지? 11, 5, 4 더하면 20. 27이죠. 27이니까 70에서 80은 13명인가 봐요. 이해가죠? 40에서 그냥 다 더해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알죠? 자, 그래서 70에서 80은 13명 구했고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보기가 좀 그러네. 자, 도수분포표에 대한 설명. 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는 10점이다. 크기는 보면 알겠죠. 계급의 개수 5개다. 자, 계급의 크기는 여기 10.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너비, 우리가 너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폭. 그런 말이랑 똑같다. 그렇게 해서 계급의 크기는 10이고요. 계급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다. 70점 미만인 학생은 11명이다. 70점 미만, 70점보다 작은 학생. 여기죠? 그래서 11명. 3번도 맞군요. 그러니까 70점 미만은 11명. 3번도 맞아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70에서 80. 70에서 80이 제일 크군요. 도수가. 이 학생 수가 도수죠. 제일 커요. 70에서 80. 4번도 맞다. 자,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이 답이다. 자, 5번이 왜 답이 되나요?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은 여기에 들어있겠죠? 알겠죠? 여기 들어있는데 50 이상 60 미만이야. 그러니까 50도 되고 51, 52 해서 뭐 59도 되고요. 58.5 뭐 이런 것도 될 거야. 그 중에서 이 4명이 50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 4명이 56, 57, 58, 59 이렇게 4명일 수도 있고 전부 다 52, 52, 53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몇 점 맞았는지는 모른다. 알겠죠? 제일 낮은 사람, 제일 잘한 사람 이거 100점일까? 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있죠? 알겠죠? 그래서 90에서 100 사이인데 전부 다 5명이 90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구체적인 점수는 도수 분포표로는 확인이 안 된다. 구체적인 점수는 이렇게 줄기 잎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학생 점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50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 80점 이상인 학생이에요. 80점 이상, 80점 이상이 몇 명이지? 16명이군요. 16명인데 전체는 40명이니까 40명 중에 16명. 퍼센트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곱하기 100분율이죠. 퍼센트가. 그래서 100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0으로 약분하고요. 4로 약분하면 4. 그래서 40%가 되겠군요. 16명이면. 이해가죠? 16명이면 40%다. 자, 14번이에요. 히스토그램이죠. 도수분포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몸무게 조사했는데 60에서 65 미만이 전체 20%다. 자, 전체 35명이죠.
퍼센트는 어떻게 된다? 100분율이야. 그래서 35명의 100분율. 100분의 20이다.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지? 약분하면 10으로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2로 약분하면 5 되고 5로 약분하면 7. 7명이군요. 7명. 그래서 60에서 65가 7명. 여기가 가려진 데가 7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5명, 6명. 여긴 모르죠? 여긴 X명. 알겠죠? 여기는 5명, 여기는 4명, 그리고 7명. 35명 중에서 이거 다 더하면 5 더하면 10이고 6, 4 더하면 10이고 27. 27명이니까 이제 35명 되려면 여기가 몇 명이 돼야 된다? 8명이 되면 되겠다. 알겠죠? 45에서 50 사이가 8명이 답이 되겠다. 뭔지 알겠죠? 다 더해서 35명이다. 이거 찾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야? 히스토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얘는 도수 분포표 나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죠. 총 도수, 다 더하면 총 도수. 얘도 이거 다 더하면 총 도수 35명이 돼야 된다. 이해가죠? 그렇게 퍼센트 계산하는 거 간단하니까 자꾸만 계산해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15번. 자, 줄기하고 이 그림에서는 실제 자료값을 알 수 있죠. 도수 분포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4명이 51점 맞았는지 59점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줄기 이 그림에서는 실제 자료의 값을 알 수가 있다. 알 수 없는 건 히스토그램이다. 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의 합은 도수의 총합과 같다. 히스토그램에서 어떻게 된다? 세로의 길이 5, 6. 이 세로의 길이에 다 합하면 뭐가 된다? 그게 도수의 총합이 된다. 맞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의 합은 도수의 총합과고 같다. 니은은 맞다.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은 계급의 크기를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린 거다. 뭐야? 이 직사각형 그린 거 좀 아까 이름 뭐라 그랬어? 이 직사각형 그린 거는 이름이 뭐다? 히스토그램이다. 있죠? 도수 분포 다각형은 요게 아니다. 히스토그램이다. 알겠죠? 이해가죠? 직사각형 그린 거는 히스토그램이고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지. 여기 끝 가운데 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알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히스토그램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해 두고요. 자, 2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히스토그램보다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 더 편리하다. 알겠죠? 그래서 2개 그려놓으면 직사각형 2개 그려놓으면 이게 겹치는 직사각형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돼? 이런 다각형만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 다각형하고 다른 다각형 하나 더 그려서, 그죠? 비교해주면 어느 게 더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 더 편리하고요. 이 총합이 다를 때는 상대 도수가 좋다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니은 니을이고요. 자, 총합이 다를 때는 상대 도수를 이용한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16번이에요.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면 여기죠? 80에서 90. 알겠죠? 도수가 16이고 전체 학생 수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 학생 수는 상대 도수 분의이죠. 상대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해주면 된다. 상대 도수는 지금 얼마다? 그렇지. 0.3이고 도수는 16이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100 곱해서 30이 되고요. 100 곱하면 소수점 뒤로 2자리 가는 거죠. 100 곱하면 1600 되고요. 16으로 약분하면 2니까 2분의 100이고요. 2로 약분하면
5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공식으로 전체 학생 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알겠죠?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도수.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는 전체 곱하기 상대 도수.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 세 가지 공식을 완전히 기억해 둬야 된다. 그래야지 내모놓기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17번이에요. 17번. 상대 도수가 더 큰 계급 찾으래. 아주 귀찮게 됐군요. 이죠?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상대 도수를 다 써야 된다. 자, 계산하는 방법 볼까요? 50분의 7 하면 상대 도수죠. 50분의 7 하면 얼마야? 그렇지. 100분의 14야. 그러니까 100분의로 고쳐주면 좋아. 알겠죠? 50분의 7이면 100분의 14니까 0.14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얘는 0.14. 얘는 0.100분에 고치면 2배 해주면 되죠. 0.34, 0.20, 0.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80분의 1, 8분의 1 뭐 이거죠. 자, 80분의 1이면 125 고치는 거죠. 1000분의 125. 그래서 0.125 이렇게 고쳐야 된다. 계산이 좀 복잡해요. 8분의라서 있죠. 자, 고칠 수 있는 거 먼저 고쳐요. 80분의 8 하면 이죠. 80분의 8 하면 1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계산하기 간단한 거는 8로 약분되는 거 찾아요. 8로 약분되는 거 먼저 해요. 8로 약분되는 거. 그래서 80분의 24. 8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면 얼마다? 그렇지. 10분의 3이니까 0.3. 80분의 16. 8로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2. 10분의 2니까 0.2. 무슨지 알겠죠? 얘는 80분의 20이야. 80분의 20이면 40분의 11이죠. 40분의 11이면 이죠? 얼마 곱하면 될까? 25를 곱해야 되겠구나. 25 곱하면 있죠? 25 곱하면 1000 이렇게 되겠죠. 미안. 여기다가 25 곱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1000분의 25니까 275. 그래서 0.127호. 알겠죠? 0.275 이렇게 고친다. 자, 계산하는 방법 좀 익숙해지세요. 50분의 하면 2 곱해주면 100되니까 다 2 곱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50이 제일 간단해요. 이죠? 80분에는 8로 약분되거나 있죠? 8로 약분되거나. 그래서 8로 약분되는 수 먼저 구하고요. 상대도수는 다 합하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에서 요 계산한 거 빼고 요거 찾아도 된다.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계산 제일 복잡한 거는 1에서 빼서 계산해 줘도 된다. 자, 어쨌든 구하는 거는 A 모듐보다 B 모듐의 상대도수가 더 큰 거. B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 B가 더 커, A가 더 크죠? B가 더 커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A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얘도. 얘는 똑같군요. B가 더 큰 거 두 개네, 두 개. 이죠? 알겠죠? 그래서 B가 더 큰 거는 두 개다. 얘하고 이제 275 0.2 요거 하고. 그래서 그냥 도수만 보고는 큰지 작은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여기 17이라서 얘가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구해보면 이죠. 50분의 7보다는 80분의 10보다는 50분의 7이 더 크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계산이 좀 귀찮은 문제였죠? 18번 원뿔대 옆넓이. 아까 원뿔대 했죠? 원뿔대는 전개도가 아주 중요한
입체 도형이에요. 중요한 입체 도형이니까. 그래서 원뿔이죠. 원뿔의 옆면. 원뿔의 옆면이 뭐죠? 그렇지. 부채꼴이죠. 거기서 그렇지. 여기 잘려나간 거. 잘려나가서 얘가 없어지는 거죠. 날아가고. 그래서 그리면 여기 원 하나 붙어 있고요. 그죠? 요 밑에도 원 하나 붙어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옆넓이만 구하면 된다. 겉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겉넓이 구하라 그러면 옆넓이에다가 그죠? 옆넓이에다가 원 두 개까지만 더해주면 된다. 자, 원뿔 옆넓이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자, 요 길이는 5, 요 길이도 5, 그죠? 반지름은 3, 반지름은 6.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2파이r, 이 원 둘레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원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r에서 6파이다. 알겠죠? 6파이. 그 다음, 이 호의 길이는 이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r, 12파이다. 이 둘레는 12파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 넓이, 옆 넓이니까 큰 부채꼴에서, 있죠? 작은 부채꼴 빼면 되는 거죠. 부채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공식 쓰지 말고 알겠죠? 원뿔 때 할 때는 부채꼴 구하는 공식을 2분의 1 RL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큰 부채꼴은 2분의 1 큰 부채꼴이죠. 여기 반지름이 10, 호의 길이가 12파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 해주면 되고. 자, 요 부채꼴 작은 거 하얀 거 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해서 2류 약분하면 6이니까 60파이. 2류 약분하면 3이니까, 그죠? 3이니까 15파이. 60파이에서 15파이 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4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45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중요한 문제예요. 원뿔 때 옆넓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9번이에요. 입체도형 부피 구하는 거죠. 부피. 자,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일단 뭐가 생긴다? 그거부터. 회전시키면 뭐가 생겨? 그렇지. 회전시키면 원뿔하고 이 밑에 원기둥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뿔하고 원기둥하고 생기고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붙여서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뿔, 원기둥 두 개 더해주면 돼. 원뿔은 어떻게 돼? 그렇지. 3분의 1 밑넓이,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더하기 원기둥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가 두 개가 달라요. 똑같이 h라고 써놨지만 알겠죠? 자, 얘는 원뿔의 높이에요. 원뿔 반지름이고 원기둥 반지름이고 원기둥 높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3분의 1 하고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이 지워졌어? 8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8이라서 64파이. 높이가 6. 자, 얘도 이 밑에 원기둥도 반지름 똑같죠? 반지름 8이에요. 8이니까 88에 64파이. 얘는 높이가 얼마지? 높이가 10이군요. 얘죠? 높이가 10이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해 가죠? 자, 약분해 주시고요. 3으로 약분하면 2 되고, 그러면 얼마지? 64파이 곱하기 2 하니까 128파이고요. 10 곱하면 동그라미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640파이고요. 더해주면 768인가요? 그래서 768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부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쉽죠, 훨씬. 18번이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예요. 원뿔 때 옆 넓이는 특별히 신경 써서 기억해 두시라고요. 19번 같은 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이에요. 20번. 전체가 40명이군요. 전체 40명. 자, 그 중에 8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 20%. 전체 20%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100분의 20 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20%. 100분율이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계산해주면 10으로 약분하고 또 10으로 약분하고 8명이군요. 8명. 자, 그래서 요게 8명. 자,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8명. 8명이니까 여기는 3명 이렇게 되겠다. 4시간 미만. 4시간 미만. 우리가 구하는 거 4시간 미만. 이거죠. 4시간 미만이라고 요거 하나만 구하면 안 된다. 4까지 더해줘야 돼. 4시간 미만. 알겠죠? 자, 40명 중에 여기가 8명이죠. 그러면 여기는 32명. 32명인데 여기 22명이니까 빼서 이죠. 10명. 여기 10명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 6명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명이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죠? 계산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여기서 12명, 8명, 30명, 여기가 10명. 여기는 몰라도 상관없고 10명이 답이다. 알겠죠? 21번이에요. 원기둥 모양 새 공을 넣었다가 꺼댔대. 새 공 넣으면 어떻게 돼? 공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이 공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쳤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은 이 원기둥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원기둥 부피에서 공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쳤을 테니까 공 부피만큼 빼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 부피는 빼기 해주면 된다. 빼기. 자, 그래서 원기둥 66에 36파이 곱하기 12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죠. 빼기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 3번 곱하는 거죠. 6 3번 곱하면 666 곱하면 216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약분해서 2 되고 알겠죠? 36파이고 얘가 36파이니까 분배 법칙 해요. 그래서 36파이로 묶어주면 12 마이너스 4 곱하기 2 8 이렇게 된다. 약 계산하면 4죠. 4 곱하기 36파이 해서 4 곱하기 36파이 하면 4, 6에 24, 4, 32, 144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분배 법칙 하는 게 훨씬 계산할 때 편해요. 자꾸 연습을 해주세요. 36 곱하기 12 해서 계산하면 숫자도 크고 이것도 72 곱하기 4 하면 또 계산이 클 거고 그걸 빼야 되고 그것보다는 분배 법칙 똑같이 들어있는 거 묶어서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다. 22번이에요. 서술형 마지막 문제군요. 자, 상위 20% 일단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2부터 4가 3이죠? 글씨가 진해요. 자, 여기는 3. 4부터 6은 8. 여기는 5, 4, 2, 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이다? 전체가 몇 명인가 볼까요? 10명이죠. 3, 3, 4 더하면 또 10명, 25명이군요. 전체가 25명이에요. 25명에 20%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렇지. 100분의 20 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20% 하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죠? 약분하면 5 되고, 5로 약분하면 5. 딱 5명이네, 그죠? 5명. 알겠죠? 자, 20%에는 5명이에요. 상위 20%니까 책을 많이 읽은 순서대로 5명 찾는 거죠. 알겠죠? 상위 20%니까 5명. 위에서부터 5명. 위에서 12권에서 14권 읽은 사람은 3명. 그 다음에 2명. 여기까지가 딱 20%군요. 그래서 10권 이상을 읽어야지 20% 안에 든다.
이 두 명이 전부 다 11권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두 명이 전부 다 10권을 읽었을 수도 있다.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니까 두 명이 다 11권 읽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요 사이에 들어가려면 10 이상, 12 이하, 12 미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최소한이라서 답을 10권이라고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을 10권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가죠? 자, 퍼센트 계산하는 거 계속 나오죠. 퍼센트 상대도수랑 똑같은 거다. 100분율이다. 100분의 20이다. 알겠죠? 100분의 20. 소수로 고치면 0.2. 그게 상대도수다. 알겠죠? 자,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입체도형, 특히 아까 얘기한 원뿔대 건널비, 9의 부피, 9의 건널비 그런 공식들은 완전히 외워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